네, 어제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져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또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현장 감식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상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교각, 그러니까 기둥 높이가 50m가 좀 넘었고요. 네. 무너진 구간이 한 2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보셨을 때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상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판 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지금 에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큰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우리가 그 상판 작업을 할 때 이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요. 예. 거덕교라고 합니다. 거덕교. 예. 근데 거덕가 뭐냐면 대들보예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빔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대들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다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 거덕교에서는. 그런데 이 대들보, 이 거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더라는 말과 대들보라는 말과 빔이라는 말이 전부 그냥 다 같은 똑같은 뜻으로 말입니다.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걷어, 네. 대들보를 제자리에 놓는 장비인 런처가 있어요. 네. 그 런처가 뒤로 빠지려던 순간에 상판이 V자로 꺾이면서 이렇게 짜르륵 도미노처럼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또 런처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론칭 한다고 하잖아요. 그 론칭에 런처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거더를 설치하는 장비예요. 예. 예. 네. 근데 이 장비가 지금 거더를 우리가 높기 때문에 뭐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서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밀어서 원위치에 놔두거든요. 우리가 예. 다리를 보면은 그 교량을 보면은 다리가 2개가 있죠. 네네. 이거 교각이잖아요. 예. 네. 교각 위에 거더, 대들보가 딱 올라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작업 중에 지금 거더 이걸 설치하는 게 런처가 설치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폭이 상행선과 하행선 폭이 넓기 때문에 상행선을 먼저 설치를 하고 네. 런처가 여기를 나와서 하행선 쪽으로 가려다가 예.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브리핑에 요약을 하게 저 되죠. 현장에서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V자 모양으로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교각의 높이가 지금 52m, 네. 50m가 높잖아요. 예. 근데 어느 한쪽의 교각에서 거더가 무너지면서 이 교각 사이가 좁아졌다고 보면 되죠. 아. 우리가 얇은 자를 힘을 가하면 가운데가 제일 약해서 부러지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힘이 중앙으로 몰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서 밀었다는 얘기죠. 이 옆에 있는 거더가 무너지면서 힘이 이쪽으로 쏠렸다라고 예. 하면 이 같이 쏠리면 되는데 이쪽은 또 힘을 받지 않고 가장 약한 거더에서 무너져서 이제 V자 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저렇게 파란색 걸쳐 있는 걸 런처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뭐 크레인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그러니까 네. 저게 이제 말씀하신 거더를 그 위치에 밀어주는 역할을 한 그렇죠. 거고. 네. 그러면 그 또 계속 기사를 보니까 DR 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다. 좀 용어가 어렵습디다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요새 많이 그냥 그 쓰이는 공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는 지금 DR이라 하면 예. 디텐션, 리텐션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거더를 긴 거를 지금 어떤 다리에 올려놨다고 고정을 시켜놓으면 예. 이 거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늘어나고 좁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예. 뭐 날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힘이 가해졌다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이 무너지겠죠. 거대 중앙 부분이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한 이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에 거더를 설치하는 이것, 예. 받침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조립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공법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이게 신기술이 인정받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15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법에 대해서 지금 사용상의 문제점은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시공상의 문제점은 조금 나타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번 사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수 장비인 런처로 다리 기둥 위에 걷어를 올려두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게 런처가 걷어 그러니까 대들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설치하는 장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특수 장비를 사용한 공법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장비를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교량공사에서 제일 위험한 공정, 제일 중요한 공정이 대들보 공사입니다. 예. 또 여기는 높잖아요. 높고 210m 간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들보 구조 자체도 여기에 적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높여야 되겠고. 예. 예. 그래서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 집을 지으면은 대들보 공사하는 데가 제일 힘든 공사이고 예. 그게 마치면 어느 정도 집의 형성이 된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에서는 교량에서는 이 겉업교 공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특수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런처의 오작동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작동일 수도 있지만은 예. 오조작도 가능하거든요. 오조작. 실수. 아.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예.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계 장비에서는 휴먼 에러,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났을 때 그래 무조건 사고에 연결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오작동이나 오동작이 됐을 경우에 이걸 잡아주는 어리석음을 방치하는 풀프루프 시스템. 네. 이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향후에서는 지금 이런 풀프루프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이런 오작동이나 오조준 또 오판했을 경우에 또 동작이 또 잘못됐을 경우에 예. 이런 것도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무너질 때 영상을 보면 이제 그 런처라는 파란색 보이는 장비에서 그게 내용을 보니까 그 한쪽 방향에 있는 거더를 다 설치하고 나서 반대쪽 방향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지면서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던데 현장 소장의 말로는. 네, 사진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런처라는 그 파란 그 기계 지금 걸쳐 있는 기계에서 거더를 완전히 빼내지 않고 옮겨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러거든요.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런처 위에 예. 지금 이탈하고 이동하려고 했으니까 그 런처가 지금 거더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더가 하나 무너졌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거더가 마지막 끝단 부분이 접합이 조립이 잘 돼 있으면 그 런처를 힘을 견디죠. 예. 그러는데 지금 이 런처가 어느 이유에선지 간에 편심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힘이 작용했다. 그렇죠. 네네. 편하중이. 예.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니 그 힘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옆에 네 개가 무너지고 예. 또 이거 무너지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기둥이 밀리면서 또 반대편에 있는 이 런처가 지금 여기 뭡니까 저기 거더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교량 건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뭐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뭐 과정대로 순서가 잘 이루어졌는지, 뭐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거 했으면은 지금 210m였던 교각 간의 거리 50m에 맞는 설계가 돼 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구조 설계. 네. 그러면 구조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설계대로 작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돼 있었는지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감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날 현장 소장은 예. 작업 현장에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안전 관리를 했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어떤 조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걷어라는 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인가요? 그럼? 그래서 지금 현재? 걷어가 예. 지금 철제 빔이 돼 있는 게 있고 철제 걷어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걷어입니다. 네네. 콘크리트 빔으로 돼 있어요. 안에 이제 철근이 들어있겠죠. 예.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이후에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교각 상단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걷어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험하죠. 지금 어떤 경우 있냐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무너질 수도 있겠고 예. 네. 뭐 그럴 일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저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또 2차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예. 무너지게 되면 바로 밑에가 도로가 또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또 거기에 거주민들이 옆에 있습니다. 지금 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고 현장에서 기둥만 남았잖아요. 네. 그 사고 난 부분은. 그럼 네. 그 기둥은 과연 안전할까?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은 작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하기 전에 꼭 지금 해야 될 절차가 뭐냐면 안전 점검이 아닌 안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조금 헷갈리죠. 안전 점검은 정말 그 교량이 그 다리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전 진단은 문제가 있냐 없냐 있었으면은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가 안전 진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기둥, 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둥도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전 진단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국토부는 전국에 이 DSR 걷어 런칭 가설 공법을 사용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3곳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공사 중지를 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 그렇습니다. 공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09년도에 신기술 인증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어디에 지금 주로 방점이 많이 찍히냐면요. 예. 사용상의 기능이나 안전은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당히 높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신기술 인증을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사용상의 안전, 기능상의 우수성보다도 시공상의 안전이 어쩌냐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미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공사 현장을 정지를 시켰잖아요. 정지시키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과제죠. 네. 당장 이것도 시급하게 지금 DRE 거도 공법에 시공상의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 안전에 대한 보강 조치를 이것도 하루빨리 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